결국에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기술은 인간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럼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문화생활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문화생활 왜 해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들잖아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즐겨야겠다. 문화생활 하잖아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자,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미래에서 인간의 시간을 소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인문학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과학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언젠간 넘어져요. 그죠? 넘어지게 되십니다. 시간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자, 미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없는 시계를 제가 차고 왔습니다. 기술을 발전해 완급, 빠름과 급함을 조절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저는 인문학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은 빨리 달려야 되는 것이죠. 특성상. 인문학은 안 돼, 좀 생각해보고 가자 라고 가는 것을 좀 해서 아니야, 지금은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인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브먼트 없는 시계를 오늘 차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냐면 루이스 멈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류 문명을 원기술, 구기술, 신기술이라고 봤는데 이 신기술과 원기술로 오는 그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시계라고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1차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시계예요. 인간은 이제는 노동을 어떻게 했어요? 했던 내 가서 일해야지. 해줬네, 이제 일 못하네, 집에 가야지. 그러면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동력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항상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근데 24시간 일하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시계가 있지? 시계 가지고 측정을 해요. 하루에 3명 정도 나눠서 일하면 좋겠다. 38에 24, 8시간 근무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시계와 같이 역사를 함께하면서 인간의 노동성은 증폭이 되고 엄청나게 커졌고 문명은 발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언젠가는 신이 될지도 몰라요. 기계가 신이 될지도 몰라요. 도이스 엑스 마키나. 기계가 신이 되는 거예요. 만능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란 말이에요. 그죠?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자, 인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만들었어요. 신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신을 대해서 숭배를 합니다. 그렇죠? 신이시여, 우리를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계가 어떻게 해요? 인간, 너는 내가 때려 부술 수 있어. 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킬 위험성이 지금 직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이 만든 인간은 말을 잘 듣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는 말을 잘 안 듣는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계 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기는 방법보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호모데우스라는 개념이죠. 네, 호모데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인간이 사는 세상, 휴머니토피아, 인문학적 이상향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학기술의 도움을 일단 받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외골격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봐서 인간의 근력을 좀 더 증강시키거나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아니면 최근 위험한 얘기인데 며칠 전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인간의 이 머릿속에 뇌에 칩을 심어서 인간의 기억을 조절하거나 좋게 하거나 개선시킨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위험하기도 하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 벗어나서 인간 자체적으로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양일 수밖에 없죠. 수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유를 하는 것이죠. 이런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시 약장사 돌아왔습니다. 뭐다? 인문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인문학이 이런 역할을 하면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특이점이란 거, 싱귤레러티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이 있어, 기계가 있어.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기계가 인간보다 더 능력이 탁월해지는 이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순간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란 인간이 아니야, 너 특이점 와도 좋아, 성공해, 잘해. 우린 더
큰 인간이 될 거야. 호모 사피엔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미래 인문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좀 더 잘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 이상향을 설계하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재고 더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비평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을 되돌아봐서 성찰해서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What the Future라는 책을 쓴 팀 오라일리라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너는 무엇을 했냐면 인간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무언가 세상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예요. 의미고 가치예요. 단순하게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역량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술의 발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계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존엄성,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어떤 것으로 나가야 될지는 왜 얘기를 적게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인문학은 인간이 어차피 인문학이나 공학이나 과학기술이나 인간이 왜 한 거라는 건 분명히 아시죠? 예, 그랬을 때 인간이라는 공통 지향점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는 인문학이 거기에서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외당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같이 좀 갑시다 라고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지금처럼 백밀러 연구라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백밀러 연구. 과거만 돌아보고 어땠는지 반성만 하자. 그래, 난 이번 잘못했어. 그러면 좀 아쉽지 않나요? 그래, 앞으로는 좀 잘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해야죠. 그래, 앞으로 잘할 거야 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백밀러 보고 다닙니까? 백밀러 잠깐 봐야 돼. 백밀러 잠깐만 보는 거예요. 그죠? 운전할 때 백밀러만 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 나죠? 전방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밀러 연구는 약간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방 주시를 해야 돼. 그래,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백밀러는 차선 변경할 때 이럴 때 가끔씩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방 주시의 연구를 해야 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거기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앞으로 인문학의 힘을 받아서 자기주도적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슈퍼맨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외부적인 힘만 생각합니까? 내 스스로 뭔가 개선이 돼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문학인데 인문학을 독일어로 하면 Geistes Wissenschaft라고 합니다. 정신의 지식이란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 정신에 대한 지식. 고로 자기 주도적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문이란 뭘까요? Geistes Wissenschaft,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문학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에 배울학이죠. 예. 그럴 문자가 맞습니다. 저도 텍스트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 그럴 문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의 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인간이 관련한 모든 문의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전엔 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인문학이. 그래서 문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인문학이 저는 사회적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리서치라는 개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D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연구와 개발. 들어보셨죠? 인문학은 연구에만 생각합니다. D는 없어요. 인문학에서는 거의 없어요. R만 있어요. 리서치만 있어요. 디벨롭은 없습니다. 근데 디벨롭도 가야 돼요. 근데 저는 플러스 하나 더 합니다. R&D-P, 퍼포먼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문학이 사회적으로 개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 주도적 파워를 통해서 인류가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결론적으로 아까 텍스트, 예방, 자기 구원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긍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결집된 이상향, 인문학적 이상향, 휴머니토피아로서 인문학이 총 집결돼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프란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분들의 이야기는 기술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이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새로운 소설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요, 성경에 보면 세상이 로고스로 창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말, 언어, 의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에서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로서 세상이 또다시 창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만든 세상, 그것에 살고 있는 인간은 세상을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이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저의 개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개념 설계주의입니다. 개념 설계주의. 미래를 만들어가려면 무엇이냐? 말로서 먼저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인데 프리아키텍처리즘입니다. 미리, 아키텍처, 건축이죠.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주의할 때 이즘이 들어갔어요. 프리아키텍처리즘. 그래서 개념 설계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로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는 텍스트로 만들어집니다. SF 소설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미래 사회를 그려내요. 문학이나 텍스트로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따라와요? 뭐가 따라? 영화들이 따라옵니다. 저거 좀 괜찮은데 시각적으로 구현해보지. 영화가 만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과학기술 못 따라와요. 실제 만들면 실제 법칙들이 적용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그 오랜 시간이 나면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 기술이 실제적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순서대로 보자면 먼저 텍스트란 얘기예요. 텍스트로 개념을 설계해서 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이게 매뉴얼처럼 보고서 따라가야지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문학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만들어주면 따라오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문학은 미래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개념 설계주의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뇌에다가 심는 거. 그건 사실은 엊그제 기사인데 1984년 깁슨의 뉴 로맨서라는 소설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텍스트가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로서의 일론 머스크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중간에 없네? 있어요. 공각기동대나 엘라시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영화 매트릭스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세상이 이 구조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충 이 구도로 갈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인문학은 과학기술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영화 만든 사람 아니잖아요. 텍스트라는 사람이잖아요. 개념 설계주의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논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다 계신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보이는 모습이 내가 아니라 또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제가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행히도 외국 사람들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어제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네. 예. 또 다른 사람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호텔에서 보신 내가 본 분 같긴 한데요. 예. 4층에다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못 타신 분 같아요. 자, 좀 더 있습니다. 예. 자, 어때요? 많이 본 사람 같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상인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에서 공개된 사람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허위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표현입니다. NEP, Non-Existence Person,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요. 근데 사진을 보면 정말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무서운 끔찍한 일인데 이런 허위인간이 앞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가짜 뉴스를 넘어서 딥페이크라고 해서 가짜 영상들이 나와요. 그 영상들은 우리가 진짜라고 인정하지만 아닌 경우잖아요. 가짜 인물들이에요. 이런 허위인간이 세상에 지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디스토피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안 되겠죠. 디스토피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오지 말라고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돼야 될까요? 과거를 성찰해서 잘못됐어만 하면 될까요? 백밀러만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신호등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